한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렇죠. 봐서도 아시겠지만 어제도 강조드렸던 거 여기 찍고 내린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원래 이 정도쯤 되면은 한 하고 꼬리 좀 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외국인들 그러니까 월요일에 비해서 화요일이 매도 금액이 더 큽니다. 아니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 7천억까지 또 매도 왔고 그러면은 여기 갭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갭 나온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터치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근데 오늘 또다시 외국인들이 어제만큼의 규모나 최근 기준이 한 5천억대 같아요. 5천억대 이상으로 또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지권들 긴가민가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냥 리스크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트레이더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저 테슬라, 예, 물론 지금은 그냥 어디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거나 테슬라가 내 테슬라로 돈 많이 벌었어 이걸로 야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되지 하고 기쁨의 양도소득세를 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 뭐 약간 미국 종목 했다가 손해 본 거랑 해서 좀 비중 줄일 때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줄여야지 나중에 꺾여서 줄인다. 뭐 단기 종편 꺾여서 줄인다. 그때 신호가 줄인다. 솔직히 먼저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과 5일선 꺾여서 줄이는 것과 차이를 보게 되면 그게 큰 차이 없고요. 기분은 올라갈 때 파는 게 더 낫습니다. 아유 저 올라간 데 팔았네. 꺾이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에이 그래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나서 저는 역시 예, 저렇게 강하게 딱 턴한 종목은 줄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져갈 비중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면 또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조정이 안 나올 것 같다고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정 안 나온 주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비중은 현금을 좀 늘렸다라는 쪽으로 좀 편하게 FOMC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연말 랠리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게 지지를 잘했다 그러면은 요 정도 그 갭 쪽에서 지지를 잘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한 번 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항권 내려오겠죠. 거기까지 딱 됐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환율이고 거기다가 외국인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봤었을 때 지금 그러면 뭐 정치 리스크가 끝났기 때문에 와 들어와야 되는 이런 관점 쪽에서 이게 전혀 반응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가지고 괜찮을까요? 게다가 추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추경 내년 1월 달부터 돈 한국도 쏟아붓겠다. 추경은 재정이 늘어나는 꼴이 나오고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꼴이 나오는데 환율은 물론 이제 그래서 성장률을 회복하게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일단은 환율 쪽에서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물론 추경은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같이 거의 얼어붙은 내수 쪽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환율이 못 내려오게 되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렇게 됐다가 여기 또 시도하는데 또 막힌다. 그러면 또 좀 줄일 기회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은 장막 이렇게 돼 있는 검은 장막 쪽에서 요때 제대로 돌파해서 이렇게 좀 가서 안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외국인들도 이제 좀 사볼까 그랬더니 요거까지 정치 리스크가 해서 감안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더 빠진 거는 돌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수순들은 어렵다는 게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그래도 종목들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대형주 쪽 지수 관련된 쪽들은 지금 손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뭐 막 흩어져서 그냥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런 장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수급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섹터와 종목, 한정된 자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고자금들이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 보면서 시장에서 계속 또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일단 어제로 일일 천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요.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올라올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혹시나 물론 지금 올라서 뭐 아직도 여기서 2배 올라야 내가 본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일단 단기 저항권에 들어온 종목들도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연속성이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귀결은 거의 SK하이닉스로만 만쳐가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두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ISC 정도가 가장 맞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우리도 에이직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뭐 에이직 쪽으로 단기적으로 테마로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려면은 조정 나올 때 미국 종목들 보시는 게 맞겠다고 계속 얘기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는데, 하나 보니까 어제 오랜만에 지금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딱 보세요. 지금 저하권 들어와 있죠. 이 정도의 저항, 그리고 또 다음 정도의 저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래도 그나마 이 두 종목들은 그래도 SK하이닉스와 함께 좀 뭐 좀 해볼까라고 해서 딱 붙어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나마 또 근데 저항이에요. 또 막 지금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부터 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에이직 쪽에서 그나마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이게 막 자랐어요 어제도.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탄력 받았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수익 낮다거나 그렇게 되시면 좀 정리해서 다음 섹터와 종목들을 준비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인데 좀 아까워요. 제2호 인수권 때문에, 유상투자 때문에 한다 이러다가 거의 배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이런 종목인데, 솔직히 아까 원래는 요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산과 견주는 그나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납품업체가 확인된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되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큰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 소액주주가 연합해서 좀 맞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지금 상법 가지고는 소액주주와 그 대주주가 붙었을 때 솔직히 필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기분 나쁘다라는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은 좀 끼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마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직전 고점하고 여기 저항권까지 딱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혹시나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또 동력이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실적만 보고 참 한국 주식 행복하게 할 만한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드론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에이럭스는 상한가 들어갔지만 계속 관심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레이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요거 정도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특이한 종목이 에이럭스가 원래 보호예수가 풀렸어요. 그러면 기타 법인에서 예전에 나왔던 보호예수 물량들이 나와서 한번 좀 출렁임이 나오는데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안 나오네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 안 나오게 되면 좀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LIG 넥스원, 이게 지금 또 미국 쪽과 함께 또 성과를 내겠다는 쪽에서 지금 보면은 DTNC가 어제 부각을 봤는데 DTNC는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는 뭐 워낙 작은 종목이고, 근데 원래 미국의 최대 드론사와 요 금액도 패스할게요. 78조 규모의 구종시장. 이거는 그냥 기사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최대 드론사와 협력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LIG 넥스원의 그래도 강점이 살아난다는 쪽에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방산 쪽을 막 쳐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행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항이죠. 21만 원대 저항에선 일단 좀 치고 빠져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점에 잘 샀다. 이런 자리 쪽에 사는 거죠. 이거 여기서 손절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샀다가 어디까지 목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13, 4% 나와요.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들 이용하고 기다렸다가 지지 하나 보고 또 살까 그거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런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일단 그런 기술적인 것도 이용을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카페24, 브라보, 카페24는 기회만 되면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유튜브 쇼핑 내년에 폭발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쪽들은 지금은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쫓아가시면 당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보니까 또 의외로 AI 쪽에서 하나, 국내 쪽에서 솔트룩스, 이게 조금 바뀌는 모습들인데 AI 검색 서비스 구버 관련돼서 성장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AI 검색과 관련된 쪽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인가 싶어서 조금 서글픕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요거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정고점 돌파해서 한번 변화 나올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고요. 오늘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요즘 또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쪽은 별로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지금 또 요즘 시장에서 또 많이 부각받는 게 LNG를 가지고 복합 발전을 했었을 때 이제 앞으로 가장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BHI가 한번 BHI 이게 한번 어제도 이 얘기 잠깐 드렸었죠. 이거 이제 이대로 끝날 종목 아니다. 근데 한번 좀 터냈고 원래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베어레스 보일러 HRSG 관련 쪽에서 강점이 있다. 그럼 두 가지 회사 S&T 에너지와 그리고 BHI 두 가지가 있는데 S&T 에너지가 먼저 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겠죠. 근데 원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점유율은 BHI가 훨씬 높은데 이게 지금 원자력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몰렸다가 빠지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들인데 둘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조정 나온다. BHI도 한번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는 지금 IRA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거 폐지할 거다. 뭐 전기차 쪽에서도 들어오는 공급망에 대해서 관세 매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피해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못 참지 CCUS, 그러니까 즉 탄소 포집과 관련된 쪽들은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세액 공제 그대로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와 종목들 가면 또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종목들 그린 케미칼 이것도 어제 시간외로도 강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작은 종목들 패스할게요. 네, 이거 다 빼고 그나마 실체가 있다 그러면 태경 BK를 그나마 태경 BK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캠트로스 정도까지 보는데 대장주를 사신다. 유니드입니다. 기승전 유니드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종목이고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초에서도 한번 매매했다가 추세 이탈하면서 그냥 일단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이것도 일단 75,000원대 중반대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안착하고 시세가 나는지 딱 맞고 떨어지는지 그거 보시고 어제 따라가셨던 분들은 이 정도 부근에서 75,000원대에서 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은 요즘 계속 부각은 받습니다. 퓨런티어 많이 보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SOS롭이 훨씬 낫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들어오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장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벌써 이틀 전부터 저항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현금 관리를 잘 해서 또 종목적으로만 압축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좀 연말쯤 돌려주나 싶었더니 끝까지 안 돌려주는 이런 시장 보고 속상해 하실 텐데 너무 계좌 때문에 계좌 보시면서 시름시름 앓지 마시고요. 날도 춥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는 내가 정리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시장 조정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쪽들의 현금 정도는 최소 갖고 시장 대에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FOMC 잘 끝나고 다음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